I want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but you. 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 이 시간은 2023년 개묘년에 대박나는 사주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토가 많으면서 신약한 갑을목 일주 사주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묘년의 개수는 신약한 갑을목을 도우는 인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성으로 갑을목을 도우면 토재, 여기서 토가 재가 되는 것입니다. 즉 황금 덩어리를 거머쥘 수 있는 것입니다. 죄다 신약한 사주는 재성의 덩어리가 너무 커서 거머쥘 수가 없는 사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묘년을 만나면은 재물을 거머쥘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갑을목 일주의 사주에서는 토가 재물이고 여자이고 부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명은 시댁이 될 수도 있고 시어머니에 해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재성이 많아서 일주가 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월지에 재성이 임하고 있을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제다 신약 사주는 대체로 성격이 온화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편안함을 주면서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매너까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것입니다. 제다 신약한 사주에게 재물 운이 들어오면 오히려 재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다 신약한 사주는 재물 운이 들어오면은 재물을 잡기 위해 무리하게 힘을 쓰다가 에너지가 고갈되어 기진맥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집어들고 갈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돈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다 신약한 사주는 재성 운에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탈재, 손재, 파재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다 신약한 목 일주의 사주는 대체로 태어난 달이 사, 오, 미, 술, 축, 진, 월이 되기 쉽고 또한 천간에 무기토가 투간하여 재성격이 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가령 편재격에 해당하면 성품이 담백하고 돈과 재물의 씀씀이가 큰 것입니다. 또한 불이나 불법을 보면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돈과 여자와의 인연이 많아지기 때문에 절제하고 근신하지 않으면 재난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풍류를 즐기고 여색을 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한이 생기고 말도 잘 둘러댈 줄 아는 것입니다. 여명은 아버지와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하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좌우간 편재격은 격지나 외지에서 발복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편재가 많으면 주색을 즐기고 본처를 돌보지 않고 첩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천간에 편재가 노출되면 애천만 애지중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간 편재가 있으면 재물보다는 의로움을 중시하고 여색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다 신약한 사주는 재성 운이 오면 가장 나쁜 운이 되는 것입니다. 운에서 재성 운이 들어오면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하기 때문에 일주를 도우는 비급 운이 들어와서 득비 이재가 되면 재물을 거머쥘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다 신약한 사주는 개운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삶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인성의 기운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공이 쌓이고 기운을 회복하여 신약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일간이 약한 제다 신약 사주는 실천력과 책임감이 약한 것입니다. 제다 신약 사주는 비겁운을 만나면 의욕이 살아나고 자신감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 속에서 승부욕을 발휘하면서 의외의 재물을 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득비이재로 대박이 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2023년 개묘년에 토가 많아 신약한 갑을목 일주가 바로 그 대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토가 많아서 신약한 목 일주는 불안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재성이 많아서 능력 이상으로 얻고자 하는 욕심이 과하면 실패와 좌절을 겪고 우울증까지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다 신약 사주는 재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기 사업을 하면 손재수가 발생하기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제다 신약 사주는 학문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 재물로 인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은 관인상생의 기운을 얻고 학문은 인성의 기운을 얻어 신약한 일간을 도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다 신약 사주는 인성과 비겁운을 얻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력이 강하고 구속을 싫어하고 낙천적이고 자유분방합니다. 겉은 화려하나 속은 가난하기 쉬운 것입니다. 특히 태왕한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탐재 괴인이 일어나면 창피함을 모르는 후한무치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재 괴인이 되면 총명함과 온화함이 무너지고 합리성도 무너져 무엇을 하면 잘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다 신약한 사주는 남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원 신세와 같은 것입니다. 즉 돈을 관리하지만 돈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다 신약의 사주는 아내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즉 제다 신약한 사주는 기센 아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와 돈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다 신약하다는 말은 재성 혼잠이나 중복이 되어 이곳저곳에 돈과 여자가 산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여자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강한 처를 만나 공처가가 되거나 아니면 일생을 바람기로 재산 탕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다 신약 사주는 잔소리가 심하고 소인배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여명은 시어머니의 영향 아래 놓이거나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뺏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시댁과 멀어지고 구두쇠의 기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다 신약한 사주는 탐재의 개인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인성이 즉 일간을 도우는 인성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탐재의 괴인으로 인하여 재물과 여자로 인하여 학문과 명예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즉 탐재 괴인이 되면 여자와 재물을 탐하다 뱃설과 명예가 날아가고 학생은 연애에 빠져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성은 생각하고 미래이고 이상하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성은 돈이고 유흥이고 결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탐재 괴인이 되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과 여자를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사귀어도 이해득실을 따지고 인정사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다 신약한 사주에 있어서 탐재 괴인이 되면 재물쟁취를 다투다가 범죄까지 저지르고 관제구설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성, 즉 명예가 파괴되어 망신당하고 명예실주, 재물손실 등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려고 돈을 여기저기 끌어다 쓰거나 아니면 가족들의 돈까지 건드려서 집안이 망하게 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주 구조가 제다 신약의 사주라 하더라도 관인 상생이 되면 탐재 괴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신약한 제다 신약의 사주에는 탐재 괴인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023년에 대박나는 사주는 사주에 갑을목이 있으면서 신강한 경신금의 일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3년 계묘년에는 개수 식상이 재성인 갑을목을 생하면서 갑은 묘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신강한 경신금 사주는 대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성을 제극인 해주면 사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제극인이 되고 식상생재까지 되므로 대박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인성은 불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강사주는 제극인을 해주는 운에 은행 대출이 쉽고 주변에서 금전 유통도 잘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복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극인이 되면 평소에 의심이 많았지만 제극인이 되는 운이 되면 꼼꼼히 챙기고 그로 인하여 전화위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극인이 되면 처음에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 고민을 하다가 이해득실을 다져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번 결정이 되면 재물을 취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극인이 되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을 중단하고 돈과 여자를 위해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사귀어도 이해득실을 다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속에는 기본 테이크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극인이 되면은 항상 재물, 물질을 중시하므로 재물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극인이란 재성이 과한 인성을 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토인성을 극해주는 금일주 사주이면 사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극인으로 대박치는 사주는 식신생재가 되면 사업재물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계묘년에 갑을목이 있는 신강한 경신금 일주 사주는 식상생재가 되기 때문에 화려한 언변 활동으로 재물을 얻고 여성에게도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정이나 인간관계도 매우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식상생재가 되면은 재성을 생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상부상조한다는 것입니다. 여명도 또한 남편이 돈 버는데 일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금실도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관성이 재성을 보호해주는 운이 되면 재물이 안정적으로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처리도 합법적으로 처리하여 제도적, 법적으로 재산까지 보장받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어들이는 돈이 쌓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묘년에 대박나는 세 번째 사주는 사주에 자수가 있고 신강한 무기토 일주의 사주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수는 개수 재성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묘목 관성은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물 관리와 보존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성하는 것으로 재물을 불린다는 것입니다. 관성은 법적, 제도적 장치와 경제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 보호를 받아 재물이 늘어나고 재물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재성은 욕심이고 현실적인 감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식상은 행동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고 관성은 사회적 지위까지 욕심을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주가 신강하기 때문에 재성운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경쟁을 통하여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묘년에 재물에 대한 욕망과 현실적 감각으로
경쟁과 도전을 즐기면서 돈에 대한 기억력이 좋고 재물의 숲을 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계면연에는 관성이 재성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법과 제도의 시스템의 혜택을 받아 재물이 안정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관성이 재성을 보호해주는 안흥, 생모 혹은 안흥, 구모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이 의미를 도운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묘목 관성이 개수와 자수를 무기토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주의 관성이 재성을 보호해주면 주어진 자신의 재물의 부분을 제대로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재성은 재물의 양과 크기가 관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관성이 재성을 보호하면 내가 고생한 이상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성이 재성을 보호하면 재물의 스케일이 최대치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성이 재성을 보호하면 사회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손재나 탈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들어오는 쪽쪽 재물이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관성은 인내하고 참아내는 사회생활인 것입니다. 그만큼 법을 준수하고 준법적신이 강하기 때문에 유음이나 탈법 없이 재물이 축적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박의 사주에 해당하는 분에게는 2023년에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